학교 협동조합 학생조합원 온라인 캠프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혹시 키보드 1번 눌러서 박수로 저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메타버스 기반으로 게더타운을 활용하여 학교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단합과 역량 향상을 위해 학교 협동조합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소감이 어떠실까요? 우리 키보드에 1, 2, 3, 4 감정을 한번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액션을 감정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좌측의 채팅창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채팅창에 할 때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강대중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그리고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의 이혜진 과장님께서 축사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2021년 학교협동조합 학생조합원 온라인 캠프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는 학교협동조합 조합원의 상호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회적 경제의 기초는 사람입니다.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학교협동조합에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합니다. 특별히 학생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회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번 캠프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생각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이혜진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신 학교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교를 새롭게, 마을을 즐겁게라는 주제로 2022년 학교협동조합 학생조합원 온라인 캠프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얼굴을 보고 만날 수는 없어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게 돼서 아쉬움이 큽니다만, 비대면 생활 양식이 확산이 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만나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이것 역시 굉장히 새롭고 의미가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협동과 사랑 중심의 가치, 사회적 경제는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안팎의 고민을 공동체 정신으로 풀어내서 사회적 경제를 삶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학교 협동조합의 조합원 여러분들이 모인 만큼 오늘 온라인 캠프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모두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학교협동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춤을 한번 춰볼까요? 여러분들 Z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방향키 한 번 더 누르시면 춤이 멈춰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2시간 내내 춤추고 계실 수도 있으시니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협동조합, 학생조합원 온라인 캠프를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일정을 화면 공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개회식을 진행했고요. 개회식 끝나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맵 투어를 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맵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강당 왼쪽으로 보시면 북카페가 있습니다. 북카페에는 우리 학교협동조합과 관련된 추천 도서와 영상들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링크화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들,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보면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실까요? 여기에는 우리 학교 전시관이 있습니다. 올해 약 40개의 학교 협동조합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학교 협동조합들을 소개하는 사진들과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게임존이 있습니다. 아마 사전에 우리 9개 그룹들이 방탈출을 했죠. 과연 어떤 팀들이 3분 이내에 합격을 했는지 이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특히 여러분들 10분의 맵 투어 할 동안 이 사회적 기업가 존 여기는 꼭 반드시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세 분의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영상 링크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다가 나는 좀 쉬고 싶다, 좀 지친다 그러면 위에 마지막에 불멍 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멍 하시다가 어느 정도 힐링 되시면 다시 이제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 다음 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맵 투어를 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사람책 읽기 사회적 기업가 세 분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고요.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난 뒤에 오늘의 메인 프로그램인 변화를 만드는 우리 체인지 메이커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폐회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게더타운으로 참가하지 않은 비참가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 대강당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9개 그룹, 저희 거의 한 80명 넘게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룹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할 때 제가 호명하는 그룹은 Z로 우리 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측에 보시면 환경 부문을 해결하는 3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 1만 한번 우리 Z로 춤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두 번째, 우리 환경 2. 어디 계시나요? 환경 2.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환경 3. 어디 계시나요? 환경 3. 네, 좋아요. 다음, 교내 1. 교내 1 어디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다음, 교내 2.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다음 교내 3.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마을 1. 마을 1. 네, 좋습니다. 다음 마을 2. 네, 마지막으로 마을 3. 네,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들을 이렇게 통일을 해주니까 너무 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맵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까지는 우리 회의 가이드들과 같이 그룹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10분 동안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고 특히 사회적 기업가 우리 존 반드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시 19분에 다시 대강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맵 투어 좀 하셨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정신없이 이렇게 투어를 했겠지만 이 시간 저희 또 다음 시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현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안내 드렸던 것처럼 사람책 읽기 사회적 기업가와의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 교내, 마을. 이 3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체인지 메이커 3분을 모셨거든요.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경 부문에 함께 해주실 에코플레이의 이미영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에코플레이 대표이사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술가 그리고 컨텐츠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창업 4년 차입니다. 네, 저는 환경을 전공했고요. 네, 또 환경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Q&A로 편히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교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업드림 코리아의 이지웅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입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깔짱 생리대 이슈를 가장 먼저 이슈화시켰던 회사고요. 왜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학교나 이렇게 다른 곳들에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까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생리대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소비자가 한 팩 구매 시 한 팩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착한 생리대 산들산들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그린의 이지연 이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개성과 공동체의 교집합, 마을과 협동조합의 하모니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 함께그린 협동조합의 이지연입니다. 마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주 먼 옛날 농촌에서만 쓰이던 단어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마을이 아주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세상의 네트워킹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3분의 대표님들과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진행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신청서를 보내주실 때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들을 저희가 쭉 보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6개 정도 뽑아왔습니다. 혹시 내 질문이 채택됐다라는 것을 확인한 친구들은요, 저희가 내일 쿠폰을 드릴 거니까요, 과연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몇 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해울중학교에 설영선 학생이 보내준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계기, 왜 하필 그냥 직장 생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왜 하필 사회적 기업을 했을까?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한 것 같거든요. 먼저 우리 대표님부터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에코플레이 대표이사 이미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환경연구원 생활을 사실은 오래 했습니다. 환경을 또 전공을 했고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또 느끼면서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환경이 오염된 것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이 되지 않게 예방을 위한 교육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교육이 그 당시에 4년차 전만 해도 좀 메시지적인 중심적이고 좀 흥미 부분이 부족하고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금 현실적이고 재미있고 좀 직관적인 교육 콘텐츠로 환경 오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된 이렇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용 대표님께서는 왜 사회적 기업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요. 저희 집은 되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저도 급식비 지원 대상자였고, 그런데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니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급식비를 면제해준다 그랬는데, 아이들 앞에서 그런 종이를 써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차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그런 걸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렇게 성인이 됐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차별 없이 생필품을 지원받으면 좋겠다 해서 생리대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예, 방금 이지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체, 마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현대사회에서 인명성 높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가 필요하고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살아있듯이 이 사회적 기업 영역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모여서 함께 해야 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청소년 협동조합원, 성인조합원이 평등하게 함께 생애주기별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보고자 환경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사실 만들게 되기는 다들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성인이 돼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연구를 하면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본인의 당사자적인 그런 문제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주변에서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 때문에 시작을 하신 그런 시작들이 다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좀 두 번째 이야기로 해볼게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이네요. 천안초등학교의 신채민 학생입니다. 야, 이 초등학생이 질문이 심오해요. 체인지 메이커로서 기억에 남았던 실제 보람이나 혹은 실제 느꼈던 혹은 봤던 변화,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듣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민영 대표님. 네, 저희가 청소년들과 함께 산업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그리고 그걸 직접 만들어서 어른들께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가치가 저한테는 엄청 큰 가치였고요. 또 그 가치가 또 인정을 받았는지 또 YTN의 TV로 또 청소년들의 활동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들이 또 인터뷰 내용들도 마음이 많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듯해했던 그런 현장이 제일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용 대표님은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2016년에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생리대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당시 이제 저희랑 생리대를 같이 그 프로젝트 원으로 참여했던 그 중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생리대를 전달을 했고,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에도 생리대 그 무상 설치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그 동아리의 단장이 돼서 그걸 프로젝트에 추진해서 학교와의 그 공문을 받아내고 그래서 저희 설치까지 했는데, 그게 지원받았던 대상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또 사회를 바꿔나가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저에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은요? 그 변화라는 것이 과연 어느 범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여러분이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드는 변화가 가장 값어치 있는 변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 일상생활에서 함께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같이 전개했던 아산 시민들을 봤을 때 저희 협동조합에서 시작한 그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그런 감동을 느꼈었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그 열대과일 프로젝트를 다 같이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에 대한 단체를 만들고 추후 정책까지도 제안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 깊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시면 그것이 곧 정책이 되고 세상의 변화가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큰 변화, 영향력, 임팩트를 이야기할 때 뭔가 굉장히 큰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 큰 것이 있기 전에는 먼저 내 주변의 변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집 앞마당부터 청소를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세 번째 한번 우리 질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명여고의 이정은 학생입니다. 아까는 뭐 이런 보람, 좋은 것도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사실 얼마나 힘든 게 많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 아, 내가 진짜 사회적 기업 때려치고 싶다. 내가 막 그런 생각이 가질 만한 그런 혹시 힘든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 대표님부터. 네. 이제 혼자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수많은 직원들의 월급을 매달 줄 때 참 힘들어요. 네. 이건 또 어쨌든 네, 그것도 힘들고요. 사실은 제가 어쨌든 황역 연구 생활을 했었지 경영이나 뭐 이런 마케팅, 뭐 재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이거 뭐 세일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될 정도로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건 수많은 일들을 제가 다 배우고 해야 되는 게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또 꿋꿋이 버티고 또 버티니 또 길이 생기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아마 진짜 직장 생활 할 때는 받기만 하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또 월급을 줘야 되는 그 경제적인, 재무적인 게 가장 우리 대표님들의 가장 큰 힘듦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지영 대표님은 산전수전을 많이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는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대표가 되면 좋아요? 이렇게 CEO가 되면 좋아요? 네, 사장이 되면 좋아요? 왜 좋다고 생각해? 이러면 뭐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요. 하는데 제가 세보니까 제가 통상 하루에 한 17시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직원이 생겨도 직원은 절대 저처럼 일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표가 그만큼 뛰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누가 주느냐? 소비자가 처음부터 다 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름 있는 브랜드만 사는 것처럼 처음에 이름 없는 인지도 없는 브랜드나 사회적 물건들을 찾아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게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고,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 공장에다가 발주비를 줬는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천만 원 다 줬는데 제품이 안 온 거죠. 근데 이제 해외 공장이었고 이제 국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국제 소송을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이제 그 국가 자체가 국제 소송을 할 수 없는 나라여서 그럴 때 되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한다는 게. 그래서 대표나 CEO나 이런 거 전혀 멋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네, 라는 말씀을 맞아요.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아이의 엄마인데 이 사회적 기업에서의 어떤 일들이 내 개인의 삶의 시간을 보장해주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이지웅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럴 때 엄마로서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할 때 좀 그런 게 많이 힘이 들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 아닌 조직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구성원들의 의사를 고르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겸하고 사회적 값어치를 경제적 값어치로 환원시켜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순간, 그런 때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진짜 뭔가 그림만 보면 참 변화를 만들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관련된 질문이네요. 광덕고등학교의 전한인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나 기업가 정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참 진짜 많이 필요하지 않나. 사업하면 별의별 진짜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해결력이 참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우리 대표님. 네, 또 사업자마다 다 각각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방식도 다 다양한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어쨌든 환경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런 환경에 좀 스페셜리티한 이런 능력이 또 필요했던 것 같고요. 각 분야의
이런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많이들 멘토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을 시키면 좋겠냐. 그러면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걸 하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자기가 잘하는 스페셜리티를 기반으로 그 소셜 미션 가지고 같이 확립을 해서 사업을 나아간다면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자기 탐색과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이지용 대표님은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저는 꼭 학생분들 혹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제일 필요한 역량은 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미션에 대한 거고요. 결국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그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꼭 끈기를 갖고 책임감을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끈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돈을 벌고 성과가 보이면 계속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굉장히 시간과 어떤 비용,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부분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원 이사님은 어떤 게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란 세상의 목마름과 나의 갈증이 만나서 함께 마실 샘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받아 적으세요. 이거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이거 명언인데 이거? 기억나세요? 할까요? 예, 세상의 목마름과 나의 갈증이 만나 함께 마실 샘을 길어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앞세 두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 또 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공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공감은 꼭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특히 뭐 이제 부모님 아니면 주변의 시선 이런 것보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지?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가장 사랑하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감하실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생겼을 때 타인을 남을 제대로 공감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의 숲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대표님들께서 참 중요한 가치를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는 강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끈기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공감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광여고의 이인후 학생이래요. 야, 이 친구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대요. 벌써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은데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것을 좀 공부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대표님 자녀 있으시고, 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이제 아들이나 딸이 엄마 저 사회적 기업 되고 싶은데 뭐 공부하면 좋아요? 딱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다면, 네. 예, 이지용 대표님도 뭔가 후배가 친구가 나 사회적 기업 되고 싶은데 뭐 공부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이입을 해갖고 저희가 몰입감 있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대 하지 마.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에 이거 공부하면 참 좋겠다.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MBTI의 중간이 ST라서 좀 짧고 간결한 스타일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오히려 또 이게 다 각각의 저의 경우는 저희 아들이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다 도전하면은 저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강점을 조금 더 디벨롭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아이디어가 자신이 있다 하면 공모전을 좀 다양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공모전을 시작으로 물론 저는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가 사회에 혁신적이며 비즈니스 그러니까 수익 구조 또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좀 다양한 공모전으로 좀 도전을 해서 시드머니를 한번 확보해보고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작게라도 좀 한번 사회에 또 노크를 해다 보면은 또 경험이 되고 그게 또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공모전 이야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요. 실제로 우리 학교협동조합 조합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공모전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7월 달쯤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 저는 그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신세계 INC에서 하는 헬로 뉴월드라는 사회 문제를 IT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하는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탐색하고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그런 정보이면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주영 대표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모든 사회적 문제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서 꼭 현장을 방문해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많은 소통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쩌면 거기에는 문제도 있지만 해답도 거기에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현장에 가서 그 문제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거를 고민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게 사자성어로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문현답이라고. 원래는 그 뜻이 아닌데 우문현답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책상에서 리서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의 현장에 가보고 만나보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는 어떤 역량 좀 생각나실까요? 저는 두 아이 엄마고요. 실제로 이제 6학년이 된 저희 큰아이는 그 아산이 도농 복합 지역인데 저는 아산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너무 가치로워서 계속 아산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6학년 딸아이의 꿈이 지역의 농부님들의 로컬 브랜딩을 통한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기획전 같은 것들이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함께 도전하는 것을 실행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는 표현되지 않으면 그저 지나간 한때의 생각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은 학교에 계시고 학교에는 여러분을 지지하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실패, 과감한 도전 꼭 권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상무고의 표채윤 학생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환경, 교내, 마을 부문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부문에서 이따가 저희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좀 접근하면 좋을지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지금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면 나는 환경 분야에서 교내 분야에서 마을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해 보면 좋겠다. 혹시 학생들에게 가이드해 주실 만한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은 해당 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 대표님부터. 네, 사실 환경 문제라는 건 범주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그 질문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짧게 1분 내에 대답을 해야 될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은 그래서 환경 문제 너무 많고 사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하여야 될지 지금 각각의 생각이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사실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폐기물을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아이디어여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 뭐가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환경 문제 어떻게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게 굉장히 많이 공감돼요. 이제 환경 분야 하면 해양, 공기, 폐기물 그런 부분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지용 대표님, 교내 문제 혹시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급식비 지원도 그렇고 거기서 아이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다른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특히나 교내라는 그 작은 사회 안에서 요즘엔 되게 따돌림 문제도 많고, 따돌림이 정말 누구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하는 가해자들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 사회의 문제라는 게 인간은 모두 다르거든요. 근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 어릴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누구랑 살고 이런 걸 알았는데 요즘엔 그런 게 너무 철저히 단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1번인 친구를 알아보고, 내가 2번이면 3번인 친구를 알아보고 4번인 친구를 알아봐서 서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사회 문제 해결이 되고, 또 자기랑 뜻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하는 그런 협업하는 협동심도 저는 교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우와의 뭔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사회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 학교협동조합이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룹에 뭐 7명, 8명 이렇게 있을 텐데 다들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먼 거 이야기하기보다는 교내 같은 경우는 서로 그 학교나 지역의 문제들 어떤 거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다른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떤 문제 접근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선에는 고3 학생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초의 그 유권자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안타깝게도 어른들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한테만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넌 공부나 해. 넌 지금 학생이잖아. 네가 뭘 한다 그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컸고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에서 생각을 표현하고 상의하고 같이 하는 그 모든 게 정치라는 이름으로 두 글자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정치가 너무 신물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협동하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만나가는 그런 과정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안타깝지만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관심을 만드는 거고, 그 관심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책과 정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의 주체로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도 이렇게 질문을 받았지만 유튜브에도 몇몇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짧지만 제가 하나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니까 한겨레고의 임소연 학생이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무조건 좋은 일만 한다고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보편적으로 이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혹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 두 가지가 합쳐지거나 혹은 지역 사회에 공헌하거나 혹은 이제 기타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중앙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 짧게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기업을 궁금해하고 또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들이나 사례들을 많이 공부하고 또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대표님. 네, 저도 제가 중학교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금방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가치 잊지 마시고 꼭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어른으로 필드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이사님. 여러분은 미래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현재를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대표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손인사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다고 우리 한번 박수와 그리고 응원의 우리 감정 공유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0분입니다. 저희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대강당에서 저희 활동에 대한 다음 내용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5분 뒤에 저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휴식 시간을 종료하고요. 오늘의 메인 프로그램인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9개의 그룹들이 환경, 교내, 마을이라는 큰 카테고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의 활동을 이제 소회의실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들의 최종적으로 3컷 웹툰으로 만들어서 이따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사전에 여러분들 팀빌딩 하셔서 팀장, 서기, 디자이너, 발표자 이렇게 아마 역할을 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을 통해서 협동하셔서 지금부터 활동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회의 가이드님 따라서 이제 소회의실로 갈 때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회의 가이드님들은 여러분들을 진행해 주시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세요. 그러니까 팀장이 잘 이끌어 주시고 서기가 잘 내용을 작성하고 우리 디자이너가 웹툰과 비전 선언문을 PPT로 만들어서 발표자가 이따가 발표를 한다.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 1시간 동안 4시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소회의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네, 여러분 기다리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끝말잇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긴 시간, 거의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토론하고 준비하고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이제 그동안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제가 이 평가 시간,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환경 먼저 분야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 교내, 마을 이렇게 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들은 이 위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그 스포트라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발표자들은 화면 공유가 되면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환경그룹 발표자 3명만 먼저 올라와 주시겠어요? 환경 부분의 발표자 3명. 환경 부문, 환경 1, 환경 2, 환경 3의 발표자들만 여기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환경 1 올라와 주셨고, 환경 2 올라와 주셨고, 환경 3에서도 발표자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들으면서 각 그룹의 한 팀을 뽑을 텐데요. 가장 잘한 팀.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아이디어가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접근하기 좋은 것, 그 부분으로 좀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 공유하기 전에 소리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환경 1팀의 발표자 소리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환경 1. 네, 환경 1팀의 발표자는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소리 좀 더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우리 그러면 환경 1팀부터 한번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경 1팀의 발표 자료 공유를 해 주시고요. 네, 발표 자료가 나오면 제가 시작하면 이제 발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환경 1조 우리 비전 선언문 읽어주시고 여기에 밑에 웹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일단 저희는 환경의 이산화탄소 문제를 식목일 캠페인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쾌적하도록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발전하는 산업화 시대에 따라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발전을 위해서 숲이랑 나무들을 많이 베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식목일이라는 날에 관심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저희는 그 식목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거나 환경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나무 심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같은 경우가 연간 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고전적인 방식이긴 해도 쾌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발표 끝나면 이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끝났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화면 공유는 한번 풀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환경 2 한번 소리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2 발표자님, 안녕하세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네요. 그러면 우리 환경 2 발표 자료 화면 공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발표 환경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분리수거의 플라스틱 문제를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굿즈를 만들어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청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 2조는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로 해결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특히 분리수거 문제 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저희 조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경 2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방안은 플라스틱 방앗간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환경적인 문제 해결을 함과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환경 3조 소리 한번 먼저 체크할게요. 환경 3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리 잘 들리고요. 우리 발표 자료, 환경 3조 발표 자료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공유를 네, 어떻게 저희가 하나요? 해드릴 거예요. 네, 아, 저희가 그래요? 해드릴게요. 네, 네. 화면 공유 되셨죠? 됐어요? 네, 화면 공유 됐습니다. 우리 한번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났으며 그게 매달 1290억 장의 마스크가 사용이 되면서 폐기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또 한 환경단체는 지난해 마스크 약 15억 6천만 장 이상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 중이기도 하고요.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간 마스크의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 사람들이 소비하는 생선이나 소금 그런 바다 식품들에 피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스크 끈에 의해서 이제 신체 일부가 꼬이는 등 생명의 위협을 또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마스크들을 이용을 하여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터치 프리키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터치 프리키는 저희 이렇게 공공장소에 있는 스위치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손 대신 누를 수 있는 위생용품이에요. 터치 프리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최소한을 하여 틀에 넣어 녹여서 틀에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제작 후에 공익 광고로 활용을 하여서 후원금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에 후원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폐마스크를 재활용한 터치 프리키를 대중화하여 코로나19의 감염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버려지는 마스크들로 인한 환경 오염을 낮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환경 그룹 세 팀의 평가를 했고요. 자, 이제부터 평가를 할 텐데 잘 들어주세요. 우리 환경 그룹은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환경 그룹은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교내 그룹과 마을 그룹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내 그룹과 마을 그룹의 회의 가이드님들께서는 지금 단톡방에 환경 부분 평가 링크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교내와 마을 여러분들은 딱 한 팀만 뽑으시면 됩니다. 자, 링크 보내주시고요. 바로 환경 부문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을 텐데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링크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자, 1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지금 아직 28, 34, 예, 34,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저만 알고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 야, 지금 압도적이네요. 야, 압도적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과연 어느 팀이 됐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씩만 투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환경팀 발표자들은 단상에서 내려가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교내 그룹팀 발표자 3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1, 교내 2, 교내 3. 네, 교내 1, 교내 2, 교내 3. 우리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G키를 누르시면 고스트 그 버전이 모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내. 우리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스포트라이트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좀 가까이 오세요. 네, 저한테 가까이 오세요. 저한테. 강건이. 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옆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교내 1
발표자부터 소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교내 1,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음소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리 잘 들리시고요. 이제 저희가 화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 켜지면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내 부분 화면 보이시죠? 네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교내 1팀에서 나온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조에서 나온 문제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의 학교 학생들이 하나의 물컵으로 이제 물을 마시면서 나오는 마시면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나오는 확진자를 주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판기 설치나 정수기 설치 등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 조가 선택한 이제 방안은 개인 컵을 지급해서 물을 각자 마실 수 있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두 번째로 교내 2 발표자 한번 소리 먼저 체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희 이제 화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이 보여주시면 자유롭게 발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요즘 교내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 중 흡연 문제, 쓰레기 문제, 휴대폰 수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요즘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힘들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는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꼈습니다. 협력사회에 모순된 상대평가와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없는 교과목이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았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평준화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저희는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신과 맞지 않는 과목으로만 평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그걸 배우고 자신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면 코딩이나 마케팅 같은 교과목을 만들어서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성을 찾고 배울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교내 3 그룹입니다. 우리 교내 3 그룹 음소거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고요. 저희 PPT 화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 보여주시면 바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내 3팀 발표자 강건희입니다. 저희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및 활용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선정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만화 속 학생들처럼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놨는데 알람이 울리거나 아니면 몰래 게임을 하는 등의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권에 피해가 생기고 학습의 집중력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또한 이는 교내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학생들한테 되게 큰 문제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해서 이 문제를 교내의 문제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외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누군가의 강요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떠올렸던 방법입니다. 만약 자체적인 제어가 안 될 경우에는 학교 내 규칙을 활용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의 글처럼 교내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앞서 말씀드렸던 해결 방안들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 강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발표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교내 그룹 투표를 할 텐데요. 우리 회의 가이드님들께서는 환경과 마을의 회의 가이드님들만 교내 투표 링크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그룹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네요. 네, 네, 야, 여기는 뭔가 지금 막상막하입니다. 막상막하입니다. 자, 10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 4, 3, 2,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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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우리 교내 친구들은 내려가 주시고요. 교내 친구들은 네, 단상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마지막 우리 마을 1, 마을 2, 마을 3 우리 친구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준 학생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마을 1, 마을 2, 마을 3 그룹. 네. 우리 그러면 마을 1부터 발표를 시작할게요. 우리 마을 1 소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을 1 안녕하세요. 지금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1 유정동 학생 같은데 마을 1 소리 들리세요? 네. 그 소리 목소리가 많이 작으세요. 크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들리나요? 유정동님? 네. 네, 소리가 많이 안 들리거든요. 좀 더 가깝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는데 저희가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자, 우리 화면 공유. 네, 그 이어폰에다가 입을 바짝 좀 대주세요. 이어폰에 바짝 대주시고요. 우리 PPT 지금부터. 네? 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리 화면 나오면 이제 발표 크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우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마음과 기술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따뜻하도록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이고 출산율도 낮아서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분들이 혼자서 집에 있다가 사람도 모르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외 방안으로 이제 노인 복지사나 아니면 노인 복지 이런 서비스 친구 만들어 드리기라는 이런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꼭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봉사 같은 걸로도 이제 해드릴 수도 있고 그 센터나 그런 데서도 이제 독거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마을 2팀 우리 먼저 소리 체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부터 네. 저희가 PPT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화면이 보이시면 바로 자유롭게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으로 모두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주민 소통 감소의 문제를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하도록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방안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을 활용하여 토론 콘텐츠, 책 읽어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동아리 교류에 스트레스 제로존 등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이나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 주민과 함께 가벼운 캠프 체험, 마을의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어른분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활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혹은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반찬, 목도리 짜는 활동을 한 뒤에 노인분들께 전달을 함으로써 노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로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3입니다. 우리 소리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너구나, 이현승이. 네. 네, 반가워요. 자, 우리 소리 잘 들리고요. PPT 네. 화면 나오면 자유롭게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만덕고등학교 이현승이라고 하고 저희 마을 3조에서 발표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 3조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길거리에 있는 유기견과 길고양이 문제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로 입양을 보내며 한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다른 외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니즈를 해결해 줌으로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영감은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중고차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만 이 영감이 어떻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수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양측의 니즈를 맞춰주는 원리로 새롭게 재탄생시켜 해외로 유기견들과 길고양이들을 입양을 보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 3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그룹은 투표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환경과 교내의 단톡방에다가만 우리 마을 그룹 투표 링크를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팀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 한번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다시 화면 공유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폐회식을 먼저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시상하는 시간 잠깐 이렇게 할 텐데, 먼저 우리 아까 여러분들 사전에 방탈출했던 거 기억나세요? 방탈출을 3분 이내에 했던 팀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탈출한 3개 그룹에게는 저희가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그 그룹 전원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호명되는 그룹이 있으시다면 Z로 이제 춤을 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화면을 PPT를 같이 보면서 어떤 팀들이 방탈출에 가장 빠르게 성공됐는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탈출팀은 환경그룹 1팀 축하합니다. 우리 Z로 춤을 한번 이렇게 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교내그룹 2팀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요, 마을그룹 2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3개의 팀들은요, 저희가 내일까지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 이 캠프에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하셨을 텐데 가장 많이 참가한 학교에게 전달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학교에다가 협동조합 보드게임을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교는요. 축하합니다. 경명여자고등학교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신일 비즈니스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대망의 저희 우수그룹을 할 텐데요. 정말 많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 다 나왔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마 활동할 때는 뭐 1그룹 같은 경우에 1-1, 1-2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상은 그 그룹 전체에다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상은 치킨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치킨을 저희가 쿠폰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부문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이번 그룹은요, 어딘가요? 환경 3그룹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짜 점수 차이가 정말 나지 않을 만큼 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내 부문입니다. 자, 교내 부문 정말 우리 새 친구들 다 발표 너무 잘 했고 발표자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교내 부문의 수상 그룹은 어디인가요? 축하합니다. 교내 2그룹입니다. 2그룹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마을 부문입니다. 거의 진짜 막 역전에 역전을 했던 실시간으로 그런 부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일까요?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3그룹이었습니다. 야, 거의 한 점 차이였던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긴 시간 이렇게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시느라 생소하셨겠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를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각 단톡방에 회의 가이드님들께서는 저희 구글 설문 링크를 지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할 테니까요. 인원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지 체크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단체 사진을 이제 찍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희 지금 환경 3, 교내 3, 마을 3, 각 부문의 3그룹들만 좀 위쪽으로, 단상 있는 계단 쪽으로 이렇게 와주시겠어요? 네, 캡처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올해 학교협동조합 온라인 캠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2022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하는 학교협동조합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으로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장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